아버지, 치매라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강남의 작은 빌딩 두 채를 가지고 있는 75 노인입니다. 아내는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슬하에는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큰아들, 의사 남편을 만난 둘째 딸, 그리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르바이트하며 사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손에 쥔 물컵이 자꾸 떨렸고 결국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 건물은 모두 넘어갔고 빚만 10억이 남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충격 때문인지 기억도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여졌죠. 그때부터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큰아들 내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빚진 아버지는 부담스럽다는 말만 들렸습니다.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 눈치 때문에 모실 수 없다고 했고 오빠에게 가보라며 저를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막내 아들의 옥탑방을 찾았습니다. 라면을 먹다 말고 저를 본 막내는 말없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빈 이야기를 듣고도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함께 버티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식사부터 하시라며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딸은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고 저는 막내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변호사는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본인의 강남 빌딩 두 채와 현금 자산 50억 원 전액을 막내 아들에게 단독 상속한다.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는 법적 최소 유류분인 10원 한 푼도 주지 않으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과거 증여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청구한다. 큰아들과 둘째 딸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외쳤습니다. 치매가 거짓이었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하다. 하지만 너희들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는 이제야 확인했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돈이 피보다 진해 보이는 세상이지만 결국 남는 건 진심뿐입니다. 지금 저는 막내 아들과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